코로나 감염병 19에 대처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코비드19는 전 세계에 만연해 있으며 그 변화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스크나 비누, 손소독제 등 보호 장비를 사러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건강이 걱정이 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고요. 불안은 매우 흔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현재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앞에 트럭이 달려오고 있다면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반응으로 그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죠. 살면서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개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트레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불안할 때 우리는 주의를 더 기울이고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 즉 불안과 불안 장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면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어떠한 것에서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불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협이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불안은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적 신체 반응의 일부고 때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전에 초치기, 분치기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내지고요. 그때 공부한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불안은 꼭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안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다고 해서 그 불안을 무조건 피하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종종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염려와 걱정을 적당히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너무나 하루 종일 모든 시간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한 우리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혼잣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셀프톡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 대화가 긍정적일 때에는 문제 해결 기술을 강화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자기 대화가 어떤 식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대화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이 저희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 대화는 비이성적인 생각을 강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비이성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악순환이 되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늦도록 자녀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염려가 시작되죠.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생각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정말 사고가 났다라는 꼭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성적인 생각을 계속 강화하는 일이죠. 이제 이런 대유행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나눌 텐데요.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리들은 쉽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코비드-19이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어떤 질병인지 저희는 잘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한 우리는 그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불안에서 해방하는 방법 한 가지,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시 재정비하는 건데요.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알고 식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그렇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확대 방지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늦게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과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임의의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많이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한 사람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걱정이 되겠지요. 부정적인 생각은 더 많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론을 초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알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ABCDE 생각 이론이라는 것을 내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아마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예요.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행 사건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그 선행 사건을 해석하는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consequence를 내는데요. 그것이 C가 되겠죠. 그렇게 그 결과가 부정적이고 내 삶에, 내 관계에 악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그것을 논박해야 하는, dispute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건데요. 그쵸.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한 번쯤 논박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합리적인 생각은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긍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아주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이런 선행 사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아침, 저녁 잠이 오지 않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짜증과 분노와 화가 나서 불안해서
주위 관계인, 제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좀 어그러져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사업체를 접고 있고, 정말 운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사업체를 이끌어갈 만한, 뭐, 이런 식당을 운영할 만한 그런 자질도 그릇도 없고, 운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emergency benefit을 받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신념과 믿음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저희가 디스퓨트 해보는 거예요. 논박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인데 내가 왜 이것을 내 개인적인 문제로, 내 개인적인 부주의나 자질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논박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시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되면 잘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뭐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그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배운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합리적인 생각은 나에게 아마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 생각이 결국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지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생각을 논박해 보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연구나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는 우리의 부정적이고 격양된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막 들어가지고 몰입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또 정직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마인드풀리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즉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제 이벨리엇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정보를 취하는 시간과 양을 제한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뉴스를 잘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TV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는 얼티비를 틀고 또 그 지나면은 캐나다 뉴스를 듣고 그걸 반복해서 라디오도 듣고 이런 식으로 24시간 뉴스를 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는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대유행병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겠죠. 하지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그 시간과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다른 일들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평상시 하고 싶었던 그런 운동을 하셔도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브리딩 엑서사이즈예요. 호흡 운동을 하십니다.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른 활동으로 전환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쉬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상황을 전환시키실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주로 여러분들 코로 들이마시시고 코로 내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어 주시고요. 내뿜으실 때는 배가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내쉬시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 내 몸속에 공기를 불어넣고 공기가 빠지고 그런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호흡 하실 때는 들이마시고 잠시 홀드하는 시간을 갖고 내뿜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호흡 하실 때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는 박스 호흡이 있는데요. 그냥 숨을 쉬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배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자기가 숨을 쉬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박스 호흡은 이렇게 박스를 그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시고 잠시 홀드하시고, 다음에 내쉬시고 또 잠시 홀드하시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상자를, 박스를 그리는 그 행동을 하시면서 숨을 쉬시면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것을 막는 이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또 숨을 쉬는데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패닉어택 같은 것이 오시는 경우에는 아무리 숨을 천천히 쉬세요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렇게 박스 호흡을 하도록 하든지 같이 함께 해주시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손이라도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숨을 쉬실 때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인식하시고 내 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인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쉬셔도 좋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천천히 마인드풀리 하셔요. 천천히 숨쉬기에 집중하고 또 입과 코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숨을 쉰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숨을 쉬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정수리에 코가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그 코로 머리 위에서 숨을 쉰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숨을 쉬도록 연습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집중 호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지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연습하실 수 있고 프랙티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을 재구성하거나 숨쉬기 등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방하는 데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죠.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 제철 음식을 드시고 하루 3끼 제 시간에 잘 드시고 또 골고루 그 색깔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빨간색, 뭐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 검정색 이런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단 그리고 충분히 잘 숙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이 숙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잘 취하시기 위해서 제가 5월 27일 날 또 한 번 더 세션을 준비합니다. 그때 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또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스트레칭도 좋고요. 걷기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불안할 때만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일들을 해주시면 평안한 마음도 같이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대유행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막 음식을 구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축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컴다운 하시고
조심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십니다. 제가 이 아웃브레이크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마켓에 표지가 다 동이 나고 물이 다 동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평상시에 있었던 관심이나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정원 돌보기 같은 거 이런 시기에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베이킹을 해봐야겠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과도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을 나눕니다. 내게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말씀드린 생각의 재구성이나 숨쉬기 등 뭐 이런 것들로 다 대처하셔도 좋지만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그런 축복되신 분이 계시면 꼭 나누시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다 했는데 감정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홍숙에 연락하셔도 좋고요. 정신과 선생님에게 의뢰를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시간을 찾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중요한 3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바디 랭귀지가 있고요. 목소리 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디 랭귀지라고 해요. 55%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38%라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머지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것이라는데 평온한 목소리 톤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같이 평온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내 목소리 톤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본인 자신을 자꾸만 리플렉트 하사 보시면 더 건강한 대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필요할 경우에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되시고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구하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불행히도 이제 이 질병에 걸린 코비드-19에 감염된 경우 당신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지금 노출되신 분들은 굉장히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두렵고 외롭고 이 질병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사람들 모두 다 경험이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들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감정이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감정을 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언제든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내지는 가족이라면 그분이 물론 혼자 계셔야 되지만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으셔야 하지만 함께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럴 때는 본인이 음식을 구매하거나 생활용품을 쉽게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음식이나 생활용품 구매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이 사람이 평상시 좋아했던 음식 혹은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세션을 끝났는데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